그럼 첫 번째 장 넘겨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 일단 두 가지의 차트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 6만 전자를 터치했던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는 24만 원 탈환을 했는데요. 3년 5개월 만에 2,900선을 돌파한 코스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조 원이 넘는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소부장 중 가장 유망한 종목을 골라서 1분 동안 브리핑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오늘도 미중 관세 협상 기대감에 반도체 환호를 보였는데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크게 올랐던 종목 바로 DI입니다. 9.3% 상승을 했고요. 반대로 조금 아쉽게 가장 적게 오른 종목 0.25% 상승에 그쳤던 대덕전자입니다. 그럼 오늘 반도체 투톱 다음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담았던 종목은 어느 쪽일까요? 오늘 외국인은 한미반도체를 그리고 기관은 이수페타시스를 그 다음으로 집중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유망한 종목 하나를 꼽아주시면 됩니다. 1분 동안에 아주 타이트한 시간만이 주어졌으니까요. 꼼꼼한 선택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본격적으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적어주시죠. 자, 첫 번째 문제가 나왔습니다. 워낙 요즘에 주목을 받는 섹터들이 많지만 그래도 많은 투자자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섹터라고 한다면 반도체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쌍두마차를 떠나서 이제 소부장까지 함께 좀 가는 시장을 보고 싶다 이런 염원들이 많습니다. 오늘이 어떻게 보면 그런 염원이 실현된 날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서서 대덕전자 수익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대 상승했다 이렇게 좀 정정을 해드리고 보기 중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던 건 한미반도체인데 3.5% 이게 좀 아쉽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다른 종목들이 워낙 좀 잘 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9%대 오른 종목만 하더라도 PSK홀딩스, 이수페타시스, DI 여러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소부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좀 어우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1분 동안 브리핑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게 좀 짧게 느껴질지 아니면 좀 길게 느껴질지 자 일단 답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두 분의 답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두 분 모두 다 적어주셨는데 한순미반도체라고 조금 이렇게 다르게 변형을 해주신 것도 보입니다. 자, 어떤 얘기일지 각각 1분씩 한번 드려서 브리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시은 팀장님. 제가 한순미로 표현을 한 것은 이제 보유하신 분들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모멘텀 대비했을 때 좀 덜 올라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쉬워서 한숨이신다? 아쉬워서 한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걱정은 없는 거죠? 걱정은 없습니다. 사실 실적이라든지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 굉장히 아쉬웠던 게 외국인 쪽에 대한 수급이 좀 부족했다라는 것인데 다시 한번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쪽에 대한 매수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와주고 있고 특히나 외국 쪽에서 많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현재 외국인 쪽에 대한 매수세가 또 강력하게 들어와 주면서 이런 한숨은 좀 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변동성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수페타시스라든지 혹은 PSK홀딩스가 조금은 더 나올 수가 있긴 하나 다만 이제 마이크론 쪽에 대한 추가 수주 혹은 이제를 기대를 해본다면 전 한미반도체도 또 기다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주주들이 오늘의 상승률을 조금 아쉬워할 수는 있겠지만 기대감은 여전히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 역시나 김민석 매니저도 한미반도체를 꼽아주셨어요. 네, 방금 말씀을 잘 주셨던 것처럼 마이크론에 대한 모멘텀도 있지만 SK하이닉스에 대한 모멘텀도 지속적으로 좀 커지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청주 공장에 대해서 하나비전이랑 나눠서 수주를 하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장비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디램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SK하이닉스 실적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면 실적에 대한 모멘텀 같이 장비 쪽에 대한 모멘텀으로 끌고 갈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워낙 잘 말씀을 주셔서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마이크론이랑 SK하이닉스 둘 다 HBM4에 대한 초기 물량 테스트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멘텀, HBM4에 대한 모멘텀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하나비전이랑 나눠서 수주를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인프라가 훨씬 더 크다 보니까 지금 주가는 워낙 저평가 기업이라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룸이 많이 남아있는 메리트가 가장 많은 기업이다. 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HBM4가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마이크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도 이와 무관하진 않을 텐데 지금 한미반도체에는
이 전담팀이 또 신설이 됐다 그래요. 이 실버 피닉스 한 50여 명 정도 되는 전문 인력들로 구성이 됐다고 하는데 HBM4 시장에서도 한미 반도체가 여전히 계속해서 빛이 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TC 본더 쪽에서 한미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입지가 굉장히 강력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사실 삼성전자한테 안 좋은 이야기이긴 한데 지금 삼성전자보다는 마이크론이나 SK하이닉스에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수율단을 보게 되었을 때도 마이크론이 한미 반도체의 PTC 본더를 사용하면서 수율이 대폭 개선이 된 흐름들을 보면은 4 시장에서도 저는 한미 반도체의 TC 본더를 사용 안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예. 결국 HBM이 사용이 되면 될수록 그와 연관되어 있는 장비단은 또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뭐 여전히 경쟁자가 뭐 많지 않다, 없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뭐 가장 아무래도 좀 우려되는 점을 하나 꼽자면 이 한화세미텍과의 법정 공방. 이러면 뭐 이번 달 안에 시작이 된다, 본격화할 것이다 이런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이 금액으로 보면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어쨌든 법정 공방의 여파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이게 어디까지 커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이 점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게 얘기가 나오고 끝나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중간에 법원에서 판매하지 마라, 생산하지 마라 둘 중에 하나 지적을 해서 이제 집행 정지를 시킨다 이런 게 아니라고 하면 사실 둘 다 좀 성장을 많이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근데 약간 저도 한 가지에 대한 조심스러운 부분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랑 아직은 좀 숙제를 풀지 않았습니다. TC본더에 대한 유지 보수 비용을 갑자기 이제 유상으로 하겠다 해서 지금 이제 SK하이닉스랑 약간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사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거는 하나 비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SK하이닉스만 있는 건 아니고 마이크론에 대한 모멘텀도 분명하게 있는 상황이고 지금 오늘도 마이크론에 대한 호재가 많이 나왔습니다. HBM4에 대한 모멘텀도 나왔고 소캠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엔비디아한테 납품을 한다는 것도 마이크론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이 마이크론이랑 같이 쉐어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SK하이닉스 원탑으로 가기보다는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 두 가지에 대한 멀티플이 적용이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충분히 지금은 더 많이 남아있는 구간이라서 너무 지금 당장 걱정할 구간은 아니고 좀 더 올랐을 때 그때 우리가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동력이 좀 제한되는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한 고민 부분은 좀 뒤에 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께서 입을 모아서 한미 반도체를 꼽아 주시니까 한미 반도체가 유망하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서 좋긴 한데 지금 나머지 종목들 주주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저희 시청자분들 가운데 좀 아쉬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반도체 소부장 뭐 세컨픽이라고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좀 유망하게 보는 종목들이 있다면 뭐 포기 안 해서도 좋고요. 아니면은 그 밖에 종목 중에서도 좋고 뭐 간단하게 좀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좀 적어주시는 건가요? 네, 말씀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네네. 네, 심텍. 심텍. 괜찮지 않나라는 예.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앞서서 저희의 공통점이 SK하이닉스도 있고 마이크론도 있고 그렇죠. 결국은 공급사가 다변화가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심텍은 이제 공급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3사 쪽에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결국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 쪽에서의 흐름들 플레이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소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죠. 근데 소캠에 대한 대장 역할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심텍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이 기업 같은 경우가 1분기 실적은 안 좋습니다. 뭐 적자에 대한 내용들인데 2분기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기관들의 리딩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계속해서 들어와주고 있는 종목군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종목 역시도 기관들의 픽을 받고 있는 종목 중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락빅님께서는 파크 시스템즈, 리노공업 저기에 없는 것들이 좀 눈에 띄는데요. 이렇게 말씀도 해주고 계신데 김민성 매니저님의 세컨픽? 뭐 또 다르게 유망하게 보는 종목 뭐가 있습니까? 저는 DI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DI. HBM4에 대한 모멘텀으로 웨이퍼 생산을 준비하겠다라고 2월에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HBM4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좀 같이 움직여질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DI에 대한 이제 대표이사가 이제 또 싸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한한령 해제가 되면 움직이진 않겠지만 연관이 있나요? 연관이 없지만 그냥 웃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이제 HBM4에 대한 모멘텀이 워낙 좋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세적
자체도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고 오늘 주가 상승도 지금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상승에 대한 룸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2만 원까지는 좀 충분하게 올라갈 수가 있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에 대한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 차례입니다. 두 번째도 흥미로운 문제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보시죠. 네, 저희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서도 토론 정말 뜨거웠습니다. 김정태님, 춘소님은 IS를 꼽았는데 또 빅님은 이수페타시스에 집중을 했네요. 이 6가지 종목들 함께 흐름 지켜보시죠.